자, 리지드 바디 지난 시간까지 그 리지드 바디 모션이 있을 때 지금 핵심이 요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가 여러 가지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가 통째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 통으로 딱 잡아서 캐피탈 M 이 전체 질량이 센터 오브 매스에 모여서 함께 날아가는 그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편리하게는 회전, 일반적으로 회전이 아니어도 돼. 이제 기체 분자 운동 이런 걸 할 때 랜덤 모션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운동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따로 덧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크로스 텀은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센터 오브 매스도 0이고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도 0이기 때문에 크로스 텀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x 바라고 하는 것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그 입자의 위치를 그 위치에서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를 빼면 된다. 근데 리지드 바디는 이 조각조각이 이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단단한 것들, 뭐 연필이나 물론 부러뜨리면 안 되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뺑으로 돌리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돌아가는 앵글러 벨로시티가 동일하게 다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렐러티브 모션에 의한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그 2분지 1 mv 제곱이 트랜슬레이션에서 나타났다면 m 대신에 i 그리고 v 대신에 세타 닷의 스퀘어 이것을 2m 분지 p 제곱으로 쓰기도 하니까 앵귤러 모멘텀으로 쓰면 앵귤러 모멘텀은 i 세타 닷인데 앵귤러 모멘텀은 2l 나누기 2i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cm이라고 달라붙은 것은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는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했을 때 그때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지드 바디의 그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를 기억해야 하고 공식을 테이블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의 적분을 모두 할 줄 알아야지 돼.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와. 자, 여기에 후프가 있다. 후프는 훌라 후프처럼 그냥 파이프가 있는 건데 우리는 파이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파이프가 두께가 없다. 그냥 선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고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R이고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일단 i는 인테그랄 dm xpub 스퀘어인데 xpub이라고 하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수직 거리가 여기서는 r이네. 모든 지점이 다 r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r 제곱이 공통이고 이건 적분 하나마나 이건 트리비얼 인테그랄이니까 mr 제곱이 답이다. 그런데 여기서 센터 오브 매스를 되니까 ICM이라고 하자.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가 당연히 이 중심이 되겠죠. 토탈 앵귤러 모멘텀. 그럼 이제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한 것밖에 없고 그때 이 ICM에다가 앵귤러 벨로시티를 곱하는데 회전축이 n이니까 벡터를 나타내야 되겠죠.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자, 토탈 키네틱 에너지 여기 이 고리가 전체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면서 이렇게 돌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만 있고 2분지 1 I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ICM을 요거를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보니까 ICM이
mr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 mr로 돼 있으니까 틀렸으니까 요게 10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자, 이제는 아까는 요게 고리가 있을 때 이 n 햇으로 돌리면 이것은 mr 제곱이 되는데 무엇이 ICM이 얘는 이렇게 하면 이걸 적분하면 이미 다 지난 시간에 거기 다 나오지만 이거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이게 이거보다 작지. 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가 모두 다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r만큼 떨어진 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 인테그랄 dm의 x퍼브의 제곱을 하는데 이 x퍼브의 제곱이 어디에서 0에서 r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포되어 있어서 이 뭐 적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인테그랄 그 dr r의 제곱. 그런데 density를 곱해야 되니까 전체 파이 r 제곱분의 어디 있어? m 이렇게 되겠지. 가만히 있어. 이게 인테그랄 dm r 제곱인데 dm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파이 r 제곱이고 그리고 r r 2파이 r dr이 이 어떤 반지름 스몰 r인 어떤 링 이렇게 되면서 요 두께가 dr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2파이 r dr 그게 요거의 작은 거리 이 축으로부터 거리 r인 그 d의 면적이 되니까 요거를 곱하고 이거가 전체 질량이 m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파이 r 제곱분의 2파이에다가 인테그랄 r dr을 하는데 여기 m이 여기서 오고 r 제곱이 있으면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게 파이 날아가고 얘는 4분의 1 r의 4제곱이 되고 2m이고 r 제곱이니까 캔슬되고 2 그래서 캔슬되고 2분의 1 mr 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얘가 작다. 그러면 저축으로 하면 이제 앵글로 모멘텀 공식 써놓고 거기다가 요거 2분의 1 mr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ICM 세타 다 제곱하고 ICM에다가 이걸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대입했는데 이게 2분의 1이 아니네.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아까 요렇게 하니까 얘는 ICM이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끄트머리에 있다. 그리고 이 축과 이 축이 평행하다. 요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가는 축과 이렇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럴 땐 패러렐 액시스 시어럼을 쓰면 되지. 패러렐 액시스 시어럼은 요걸 n 프라임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 i 프라임 이것은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가면서 이 축과 평행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 플러스 전체 질량의 이 축 간의 수직 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근데 얘가 2분의 1 mr 제곱이니까 2분의 3 mr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럼 똑같이 공식을 똑같이 쓰는데 여기 이제 이 값이 바뀌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고 이것도 2분의 1 mv 즉 2분의 1 in hat 세타 닷 스퀘어를 해야 되는데 in hat이 이거니까 4분의 가 돼야 되겠지? 4분의 가 5번 막대기가 있다. 이 막대기 그냥 요번에는 계산을 해보자. 막대기의 요건 density 이 전체 r이라는 길이에 m이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dm은 비례식으로 써서 m 오버 r에다가 dr을 하면 된다.
그럼 R은 스몰 r은 0에서 R까지, 캐피탈 R까지다. 그러면 모멘텀 이너시아는 퍼펜디큘러 디스턴스가 R이네. X펍이라고 하는 게 R이네. 그것의 제곱 그리고 질량. 그랬으니까 요거 상수 나오고 그 다음에 dr 있고 R 제곱이니까 이건 3분의 1 캐피탈 R의 세제곱 R 캔슬되고 3분의 1 MR 제곱이 된다. 막대기가. 그럼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기의 중심을 지나고 이 n하고 평행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ICM이라고 하자. 그럼 I는 지금 구한 게 3분의 1 M R 스퀘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ICM 3분의 1 ICM 플러스 M 거리의 제곱. 이 거리는 2분의 R이네. 수직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것은 3분의 1 MR 제곱. 가만히 있어. ICM 플러스 4분의 1 MR 제곱인데, 그럼 ICM은 얼마냐? 3분의 1 빼기 4분의 1은 12분의 1이네. 12분의 1 MR 제곱이다.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훨씬 더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그 무술을 하는 사람 횡횡횡횡 돌리는데 여기 센터를 잡고 돌리면 훨씬 더 쉬운데 이 끝을 잡고 손으로 이 끝을 잡고 이걸 전체를 막대기를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돌리기가 힘들어. 그리고 더 쉬운 것은 요 막대기를 요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돌리는 거 너무 쉬워. 우산 같은 거, 우산 들고 있을 때 우산이 접힌 상태에서 손잡이로 이렇게 그 양 손바닥으로 이렇게 베베 꼬면서 이렇게 비틀면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리긴 되게 쉬운데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훨씬 더 어렵잖아. 그 느낌이 있잖아. 그게 바로 로테이셔널 이너시아의 효과이다. 자, 그거 이용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 쓰고 하는 것은 너무 쉽지. 3분의 1 MR, 저 아까 요 축으로 했을 때는 이제 3분의 1 MR 제곱이 2분의 1이 빠졌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2분의 1 I의 세타다 이렇게 스퀘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3분의 1 MR 스퀘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6분의 1이 됐다. 자, 통이 굴러간다. 통이 굴러가는데 여기에 하늘을 향해서 이 원이고 굴러가는 이 그 정면을 향해서 이 두가 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다음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아. 여기에서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축에서 매달려서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이게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잖아.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각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간당 세타가 돌아가는 걸 세타 다시라고, 다시 말하면 오메가라고 하면 얘 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R 세타 다시 모든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으로 요 각 점들이 R 세타 닷의 속력으로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쓰면은 여기가 이 원이고 이 2니까 얘거는 R 세타 닷 2원, 얘는 마이너스 R 세타 닷 2원, 얘는 마이너스 R 세타 닷 2, 얘는 R 세타 닷 2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이제 굴러간다 생각을 하죠. 굴러가면 요 지점은 항상 정지해 있지. 고정돼 있고 요게 이 지점을 통해서 전체가 도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전체가 돈다 그러면 요 지점이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마치 막대기가 여기 있어서 반지름 R인 막대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순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못 가죠. 왜냐면 이 점이 계속 바뀌어서 땅바닥에 달라붙으면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아주 찰나 그 D세타라고 해가지고 그 D세타가 제로로 가는 리밋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요것이 이곳에 원을 그렸을 때 똑같은 그 반지름이 같은 원이 그려지고 접선의 방향으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크기는 이 센터 매스의 그래서 진행 방향은 당연히 r 세타 다시라고 하는 게 이 방향의 속도가 r 세타 다시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D하고 있고 O 센터 매스가 있는데 센터 매스는 r 세타 닷 E2의 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점이 0, 요 지점은 r 세타 닷 E2 이렇게 가는 게 C 아니야 이 D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이 여기 축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 얘가 D가 1로 갔었는데 또 얘는 정지해 있었는데 아까 저기 보니까 중심이 이 방향으로 r 세타 닷으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이 센터가 r 세타 닷으로 앞으로 가는 것을 다 더해주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저 앞에 좌표계에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는 데다가 이 반대를 더하면 합은 얼마?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0이 나왔어. 자, 이렇게 올라가는 데다가 그러니까 센터 매스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D가 고정된 좌표계에서 보면 센터 매스가 앞으로 가고 얘도 이만큼 앞으로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C란 점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B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이걸 더해줘야 되면 2배 빨리 간다. 그건 말이 되지. 이게 반지름이 R이 있고 여기는 이게 반지름이 2R이니까 2배 반지름으로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갔으면 얘는 이만큼 2배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2배, 2배 R 세타 닷의 크기로 이렇게 가게 돼요. 이 지점의 경우에는 센터 매스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속도를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좌표계마다 그러니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센터 매스에서 본 속도와 이 D가 고정되어 있는 땅바닥에서 본 속도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 이런 것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것은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가는 n-이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를 알아야지 계산하니까 이거는 두께가 있건 없건 디스크이니까 디스크하고 실린더는 똑같아. 그래서 2분의 1 mr 제곱이 된다. 그럼 그 2분의 1 mr 제곱 이용해서 요 회전축 중심 센터 매스를 지나가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앵귤러 모멘텀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세타 닷만 곱하면 된다. 그럼 여기 대입해서 세타 닷 구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면 얘가 결국에는 센터 오브 매스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만 있을 거고 그것이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로 리지드 바디의 경우에는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2분의 1 ICM, 2분의 I 오메가 제곱, ICM을 요거를 대입하면 된다. 그런데 2분의 1에 2분의 1이 4분의 1이 됐어야 되겠지? 틀린 거지. 4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리고 hollow inside, 속이 비었다. 그러면 이게 ICM이 2분의 1 MR 제곱이 아니고 2분의 1이 없이 MR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10번.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푼 거야. 이제는 아까 그 땅바닥에 고정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푼 거와 같은 것인데, 센터 오브 매스가 이 D가 고정되어 있는 이 땅바닥에서 딱 보면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인다.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는 R 세타 다시다.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굴러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는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좌표계에서는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센터 오브 매스의 모든 질량이 모여 있고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로 키네틱 에너지를 쓴다.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하면 된다. 이때 I 오메가 제곱은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가는 축으로 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여기 ICM은 지금 2분의 1 MR 제곱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X 닷의 크기가 R 세타 닷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하면 그냥 요게 R 세타 닷을 대입해서 제곱하니까 2분의 1 MR 제곱의 세타 닷이 되겠다. 요거는 뭐냐? 2분의 1 MR 제곱이었죠. 요게 2분의 1 MR 제곱이었으니까 그것을 여기다 집으면 4분의 1 MR 제곱이. 모양이 똑같은데 개수가 다르네. 이거 두 개로 더하면 4분의 3 MR 제곱의 세타 닷 제곱이 토탈 키네틱 에너지가 된다. 근데 여기 이제 M이 빠졌다는 거지. 11번. 11번은 레이디어스 R이고 똑같은 문제. 이번에는 angular velocity A, B, C, D.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이거는 말로 설명돼 있어 그냥 패스합시다. 자, 요것을 생각하면 요거 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이 앞에 문제에서는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 오브 매스가 지나가는 축으로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계산하고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를 알아내 가지고 이 두 개의 합으로 운동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이거 전체가 이 D가 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D를 기준으로 해서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돌리는 문제로 바꿔서 풀면 그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세타 닷 2분의 1 I 세타 닷 단 이 I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지. 패러렐 액세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다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음과 같은 방법. ICM은 2분의 1 MR 제곱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두 개의 평행한 축이 거리가 R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MR 제곱을 더해서 이 D, ABC, D를 지나가면서 N햇의 평행한 축을 기준으로 한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는 2분의 3 MR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이때 토탈 그 키네틱 에너지는 그냥 요 축을 기준해서 회전하는 것이니까 요 축에 대한 I 프라임,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요것만 구하면 된다. 2분의 1 M XCM 닷 스퀘어를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여기 사실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거를 합쳐서 통째로 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통째로 구하지 않고 그냥 따로 구해서 더한 것도 값이 똑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 제대로 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계속 합시다. 12번.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예습을 엄청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고 헛돌지 않고 빗면을 굴러내린다. 이때 이 문제를 풀고 싶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뉴턴의 법칙을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F equals ma 하고 그리고 타우 equal I 알파 이 두 가지를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하기가 귀찮아.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꾸만 틀리기 때문에 뉴턴이 몰랐던 방식, 뉴턴은 에너지를 몰랐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하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비테이션의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에 여기에 이만큼 h란 높이만큼 굴러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mgh라고 하는 그것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리지드 바디는 2분의 vcm의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icm 오메가의 제곱 또는 이것은 2분의 1의 i 프라임 오메가의 제곱 i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빗면의 바닥과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회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든지 이렇게 푸는 이 값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했죠.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게 쉽다. Gravitational force that applies CM does not contribute to torque. 자, 이 옆면으로 보면 센터 매스에서 항상 질량이 그 중력을 작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는 토크를 주지를 못해.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낙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얘가 토크가 되려면 토크는 항상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진 데서 이렇게 R 크로스 F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해서 회전을 가속시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가 만들어져서 그 가속도가 생겨서 회전 가속도 탄젠셜 방향의 가속이 생겨가지고 얘가 처음엔 정지에 있다가 막 빨리 굴러서 내려가게 될 텐데 아무튼 중력은 센터 매스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에 토크를 줄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얘가 받치는 힘이 이 빗면이 받치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받치는 힘은 항상 노멀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접선 여기 이제 접선은 항상 그 접선의 법선이라고 했는데 법선이라고 하는 건 이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노멀 포스가 있더라도 그 노멀 포스도 절대로 mg는 요거 아래를 향하는 거고 노멀 포스는 이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향해서 노멀 포스도 센터를 지나가기 때문에 레버 아임이 없단 말이지. 퍼펜디큘러 디렉션이 없어. 그러면 얘도 토크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디스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축을 잡았을 때 그때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힘이 빠져 있는데 마찰력이다. 마찰력이 지금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정지 마찰력이죠. 정지 마찰력이 일로 가는지를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답을 알고 하면 되게 쉬워. 얘는 굴러서 내려가야 하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토크를 받아야 돼. 이 방향으로 토크를 받으려면 어떻게?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받으려면 이 접선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지 이게 R 크로스 F에서 토크가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이렇게 가속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마찰력이 이 방향이 되면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절대로 안 되고 이 빗면의 윗방향으로 마찰력이 마찰력이 작용해서 그 토크가 결국 이것을 가속시키는 영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난해해.
그래서 이 부호랑 이런 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풀어도 나중에 또 다시 풀었을 때 틀릴 확률이 높아서 에너지로 풀려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손쉽게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굴러가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센터 오브 매스 ICM 세타 스퀘어로 하고 센터 오브 매스가 포인트에서 그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주는데 VCM이 R 세타 다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합치는 방법이 있고 ICM에다가 패러렐 액세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이 바닥과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통째로 회전하는 문제로 풀어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얘가 가진 모든 운동 에너지는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그 합쳐서 통틀어서 4분지 3 mr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왔냐? MGH에서 온 거다. 그리고 MGH만큼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이용해서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이 빗면이 이루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psi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r 세타 r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쭉 굴러가면 얘가 이렇게 해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해서 굴러가게 되면 결국 이 원주 땅바닥에 닿는 지점들을 연결하는 요 호의 길이가 되겠지. 얼마만큼 얘가 여기까지 왔다. 그럼 다시 말해 요 지점이 땅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하면 이 직선거리 r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 세타가 되면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맞춰져서 이렇게 굴러 내려가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r 세타 sin psi r 세타 sin psi를 하면 이게 높이가 h가 나온다. 그 델타 h라고 썼네. 자, 그러면 mg r 세타 sin psi가 4분의 3 mr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 마이너스 세타 제로 닷 스퀘어 이렇게 되는데 얘를 미분하자. 시간으로 미분하자. 시간으로 미분하면 얘는 왼쪽은 mgr 세타 닷 sin psi가 나올 거고 우변은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얘는 세타 닷을 미분하면 4분의 3 mr 제곱이고 2세타 닷이 되고 체인룰을 써서 세타 더블 닷이 나오겠죠. 세타 닷 캔슬을 시키고 2하고 2 여기 캔슬하면 2분의 3 mr 스퀘어 세타 더블 닷 좌변은 mgr sin psi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것이 있는데 요거의 값이 무엇이었느냐. i라고 하는 것,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면과 접하는 그 시메트리 엑시스와 패러렐한 그 엑시스를 기준으로 한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는 요게 2분지 1 mr 제곱 더하기 mr 제곱해서 2분의 3 mr 제곱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i거든. 다시 말해서 이 식을 잘 써보면 mgr sin psi는 무엇인고 하니 i 알파는 세타 더블 닷을 알파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지? 이게 토크다 이거지. 이게 토크다. 잘 보면 축이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일 때 플러스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지.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로 되어 있어. 네거티브 아니고. 자, 재미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는 이 문제를 풀 줄 알고 이 문제로 함께 풀자. 이게 동시에 출발했는데 어느 것이 먼저 도착할까? 답은 이게 비고 가벼운 게 차 있고 무거운 거보다 빈 게 먼저 내려가나 늦게 내려가나. 늦게 내려간다 이거야.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물리로는 풀 수가 없는 거고, 회전에 의해서 핵심은 뭐냐? 얘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하는 이 중심축으로, 그리고 얘는 중심축으로 mr 제곱이 있지. 그런데 바닥축으로 해야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나오니까 바닥축으로 했을 때 mr 제곱 더한 2mr 제곱이 되고, 얘는 이거 더하기 mr 제곱을 한 2분의 3 mr 제곱이 되는데, 2mr 제곱이 2분의 3 mr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회전시키는데 들어가는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세타 닷을 얼마만큼 키우냐에 따라 개수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프라임 세타 닷 스퀘어, 이것이 mgh로부터 올 텐데, 이것은 같은데, 이만큼 h만큼 내려가는 것은 같은데 이 값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놈이 이게 세타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그래서 결국에 아까 방식으로 다 풀고 나면 방정식이 자기 질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이제 다 R도 하나씩 다 캔슬되고 나면, 그리고 요게 R 세타 단만 우변에 남게 되겠죠. R 세타 단.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이 곱해지고 이건 2가 곱해지게 돼. 요 팩터의 차이가 결국 로테이셔널 이너시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 로테이셔널 이너시아가 이 속이 빈 놈이 로테이셔널 이너시아가 더 크다. 그 크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결국 요게 R 세타가 길이에 해당하는 거고, R 세타 다시 그 VCM의 벨러시티,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의 악셀러레이션이 R 세타 더블 닷에 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게 더 크다. 레드가 더 크다.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게 더 느리게 내려오고, 이 캐피탈 M, 스몰 m은 전혀 상관이 없고, 요 속이 찼냐 안 찼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그 실험을 실제로 그 K-팝 실험을 실제로 하죠. 물리 실험 시간에. 그 다음 15번을 봅시다. 펜듈럼 오브 랭스 L이 있다. 디스크 오브 레디어스 R이고, 여기 레디어스 R인 디스크가 있고, 매스가 캐피탈 M이고, 아슬레이트 한다. 이 플레인 상에서. 그리고 이제 축을 이렇게 옆에서 봐가지고 그 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계추라고 생각하면 돼. 시계추. 여러분들은 이 괴종시계를 본 적이 있나? 가짜 괴종시계는 많이 봤지. 그 태엽 감아서 돌아가는 그 괴종시계 이런 거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호이겐스가 처음으로 그걸 만들어냈어. 자,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이 추의 진자 운동이 루트 G분지 L과 상관이 있다. 주기가. 그것을 알아냈는데, 그거 이제 2파이 루트 G분의 L, 그것을 정확하게 방정식을 찾아내서 알아낸 사람이 이제 호이겐스고, 호이겐스는 역사상 최초로 괴종식의 특허를 내게 돼요. 자, Rotational Inertia about CM parallel to N ha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축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아까는
축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튀어나오는 게 플러스는 이런 방식이야. 그러면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얘가 토크를 이 바깥으로 더 높은 데로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건 좀 이상하지? 얘는 무거워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토크가 걸리게 될 것이고, 그 토크가 바로 결국 이 화살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으로 가면 다시 또 낮은 데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시계추가 진자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언제나 토크는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스프링의 그 심플 하모닉 어슬레이터가 늘어난 지점으로부터 제로가 되는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축과 평행한 축으로 뵀을 때 ICM을 먼저 구하자. ICM은 2분의 1 MR 제곱이다. 디스크. 이 값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 자기 자료를 보고 이제 하니까 그걸 참고해야 될 텐데, 이게 이 모양이 나올지 어느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지. 그런데 아무튼 자, 그러고 요것은 이제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실제 이 문제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로테이션이나 이너셜을 다시 써야죠. 어떻게?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ICM이 2분의 MR 제곱인 거 이용하고, 아까 굴러갈 때는 이렇게 해서 요 지점까지 거리가 R이었지만 지금 여기에는 길이가 L인 게 축으로부터 쭉 늘어져 가지고 센터까지 L이다. 그러면 ML 제곱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합친 게 이 축을 N 햇이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펜듈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 들어가는 로테이셔널 이너셜가 되겠다. 자, 토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텐션이 있는데 여기 텐션이 작용하겠지. 텐션이 일로 작용할 텐데 이 텐션은 항상 이 센터를 징하기 때문에 언제나 토크는 중심으로부터 수직이 거리가 떨어진 데에서 이제 F가 있고 R이 있으면 이게 이 수직 성분이 있어야 되는, 이 수직 거리가 없이 되면 토크가 안 생긴다. 그래서 텐션은 토크를 줄 수가 없다. 좋아. 그럼 그 다음에 얘는 텐션을 받지만 중력을 받지. 이 중력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중력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길이가 레버 암으로서 L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수직 거리를 두고 힘이 mg만큼 걸리기 때문에 얘는 드디어 토크를 만들어낸다.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L과 mg가 있어서 손으로 L 크로스 mg 하면 엄지손가락이 요 화살표 방향처럼 요 종이 속을 뚫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기만 쓰면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고, n 방향이 요게 이제 n이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아무튼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뉴턴의 법칙으로 푼 문제인데, 이 토크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냐? 뉴턴의 법칙은 토크는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토크는 이 토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토크는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 앵귤러 모멘텀은 I 세타 다시거든. 근데 여기에 2분의 1 mr 스퀘어하고 L 스퀘어 이렇게 해가지고 I라고 하는 게 있는데, I 세타 닷 해서 이게 L인데, 이 L을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얘는 컨스탄트니까 요게 세타 더블 닷이 된 거지. 그래서 뉴턴스 로 오브 모션이 바로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다.
자, 요거를 좌변으로 움직이면 mgl sin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날라가 버리고 요거로 다 나눠주면 세타 더블 닷 플러스 gl 이 sin 세타 l 스퀘어 플러스 2분지 r 스퀘어 이렇게 되는 이거 0인데 요게 이제 세타가 작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엘립틱 인테그랄을 풀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세타가 작다라고 하면 이게 사인 세타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했었던 사인 세타 3분의 세타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3이 아니라 3 팩토리얼 분의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세타가 작으면 이게 세제곱, 5제곱은 훨씬 작으니까 세타로 근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r을 0이라고 하면 r이 요거의 반지름이라고 했지? 추의 반지름이 0에 점으로 가게 되면 얘는 세타 더블 닷 플러스 g 오버 l 세타 이퀄 제로 이런 게 나타나. 이게 이제 하모닉 어실레이터,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터 이퀘이션의 모션을 만족해서 호이긴스가 1호부터 주기 공식을 유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은 이제 요 3차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자, 17번. 자, 이것을 에너지로 풀어보자. 에너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여기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를 0이라고 하자. 그럼 이 길이가 L이면 수직으로 내려간 거리는 L 코사인 세타이니까 그러면 이 0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mgl 코사인 세타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이거의 합인데 항상 컨스탄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가 복잡한 토크의 공식을 유도해서 그걸 하다 보면 부호에 틀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에너지식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를 미분만 한 번 더 해라. 자, 세타 닷의 스퀘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2세타 닷의 세타 더블 닷 체인룰을 써서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시간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거기다가 세타 닷을 하는 거가 되겠지. 자, 이 세타 닷이 공통이니까 그걸 날려보내고 마이너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됐으니까 요 마이너스 사인이 플러스로 됐고 세타 닷 공통인 걸 날려보냈고 여기에 제곱해서 요 2분의 1, 요 팩터 오브 2가 2분의 1을 날려보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얻어졌고 m을 날리면 그리고 요걸로 양변을 나눠주면 아까 방정식하고 똑같은 방정식이 나왔다. 누가 보더라도 이 토크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토크는 항상 그 사인을 주의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의할 필요가 없이 에너지의 보존을 이용해서 그 토크의 방정식을 뉴턴's second law motion in rotational version of Newton's second law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나 해밀턴스 이퀘이션이 뉴턴스 로우 모션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트리비얼 프로블럼에서는 교육적으로 토크를 화살표를 그려서 풀기도 하는데 실제 문제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사람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에너지로 많이 풀지 그렇게 뉴턴의 오리지널한 방법으로 잘 안 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번 총알이 와서 정지에 있던 펜듈럼에 박혔다. 자, 이러면 충돌의 문제지. 박혔다 그러면 completely inelastic collision이지. inelastic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근데 inelastic collision이라고 해도 꼭 보존되는 것이 있는데 conserve 되는 것이 total linear momentum. 이것은 액션, 리액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또 보존이 되지.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보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용하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날라와서 합쳐졌어. 그러면 나중에 날아간 어떤 VCM, 여기는 X.CM, 이것은 어떻게 될까? 최초의 운동량이 요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움직인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 최초의 운동량을 합쳐진 질량으로 나눈 것이 센터 매스 벨로시티에 해당한다. 이건 토탈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으로 우리가 얻어낸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 충돌한 직후에 요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는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 뭐냐, 충돌하는 도중에 탄환이 박히는 데까지 잃어버리는, 탄환이 박히는 데까지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는 고려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 이후에 완전히 박혀서 통째로 움직였을 때, 그때 속도를 알기 때문에 그때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는가를 알아맞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으로 하면 된다. 자, 이때 여기에서 X.CM이라고 하는 걸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만 하면 전체 양을 VCM, 원래 총알의 속도로, 그 VCM이 아니라 스몰 v, 총알의 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 앵귤러 모멘텀도 보존이 된다고 했는데, 최초의 앵귤러 모멘텀은 R 크로스 P죠. 이게 R이 이게 L이지. 그리고 P, MV. 이렇게 돼 있잖아. 이 N-햇은 그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을 읽어내면 되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 값은 이것이 혼자 왔을 때의 값과 합쳐졌을 때의 값이 똑같겠지. 합쳐졌을 때의 값이. 그리고 여기에서 그 L 세타 제로의 다시라고 하는 것은 합쳐졌을 때 이 X, CEM 닷 이것의 절대값 요거하고 똑같은 양이 되겠지. 자, L decreases right after collision. 웃기고 있네. 이건 바보지. 토탈 리니어 모멘텀과 토탈 앵귤러 모멘텀 컨서브 된다고 그냥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틀리는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자, 19번.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건 내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 여기에서 그 이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최초에 있었을 때의 에너지와 최종에 있었을 때의 에너지를 합친 거. 두 개의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컨서브 해야 하겠지. 지금 여기에서는 앵글이 0인 상태고, 이렇게 돼서 세타인 상태고, 세타일 때 어떤 VCM이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아까의 VCM이 아니라 일반적인 VCM이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맥시멈으로 가게 된다면 얘가 없어지겠지. 요 속도가 정지했을 때 그때 높이 세타를 찾아내라 하는 걸 수가 있으니까 그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럼 뭐 트리비얼한 문제죠. 자, 그러면 그 설명은 여기서 그만 마치기로 하고